마이사기 할퀴구간 동해안 지역은 피해 복구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북상하면서 피해 지역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롭게 북상하는 태풍 하이선은 태풍 강도상 매우 강에 해당합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와 특징을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도내 대학교들이 2학기도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 저하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이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에 나서면서 주변 상권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등교 수업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다리가 끊어지는 등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또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냉장고에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한쪽에선 새마을 봉사대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설거지를 합니다. 태풍 마이 사고로 모두 3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강릉 경포 진안산과 상인들과 봉사자들이 4일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집기를 모두 드러내고 치우고 또 치워봐도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는 다 드러내서 싹 말려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또 맞으면은 진짜 힘들죠, 너무. 집중호우만 내리면 침수 피해를 입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곳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좀 마음도 아프고 여기 사람들도 좀 보기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제9호 태풍 마이 사고로 속초 지역은 41건의 피해가 나 총 1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양군도 46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8헥타르가 넘는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척 50천변도 범람하면서 장미공원과 일부 주택이 침수돼 군 장병들까지 동원돼 피해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군단 전 장병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 사고로 강원도는 4일 현재 15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도 58세대에 달합니다. 태풍 마이선이 핥기 구간 동해안 피해 지역은 빠르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이 진행되면서 경로와 강도 그리고 도착 시점에 변화가 있을 여지는 있지만 7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도가 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받고 특히 강원 영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에서는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강풍 반경 400km, 최대 풍속은 초속 49m로 매우 강한 태풍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태풍 피해를 본 동해안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정중앙에서 관통할 거란 예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상 진로에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언제 가장 고비일까요? 네, 이 태풍 하이선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시점이 7일 월요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부터 내륙 입장에서 보면 7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이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이 하이선의 특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요.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루사와 매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진로는 같지 않지만 2003년도 태풍 매미,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비교할 때 이 태풍이 가장 발달하는 6일경에 중심 부분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서 우열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보가 나온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비와 바람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태풍이 접근할 때 뭐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풍 하이선의 그 구름 사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태풍입니다. 네, 하이선은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태풍입니다. 아직까지 태풍 피해가 다 복구되기 전에 태풍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태풍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5호 장미, 8호 바비, 9호 마이사, 이 10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관통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네 번째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1개, 8월에 3개, 9월에 3개, 합이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이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4개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도 한두 개의 태풍은 더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특징과 진로에 대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춘천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70대 A씨가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1일과 3일 시내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5분에서 9시 사이에 또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5분 사이에 각각 200번 시내버스를 타고 퇴계동에서 남춘천역을 오갔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오전 10시 4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15번과 200번 또 2번 시내버스를 타고 강원대병원과 중앙시장 환승센터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이 시간대 같은 버스와 전철을 이용한 승객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무단 이탈해 원주시가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인 A씨가 지난 2일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30분가량 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A씨가 방문한 금융기관 등의 CCTV 확인을 통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A씨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앞서 원주에서는 자가격리자 2명이 무단 이탈해 원주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도내 대학교들이 순차적으로 2학기 개강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결국 2학기도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학기에 논란이 됐던 강의질 저하와 등록금 반환 문제 등이 2학기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된 원주의 한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이 북적이는 강의실이 아닌 연구실에서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한 달간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더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한 실습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그것이 앞으로 2학기 때 좀 더 비대면 수업을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교수마다 영상 제작 능력이 달라 강의의 질은 과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이에 총장이 직접 나서 2학기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온오프 병영 체제에서도 화상 수업의 비중을 더 늘리고 화상 수업의 내용을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업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쉽사리 끝나지 않자 2학기 대면 강의를 고려하던 도내 대학교 대부분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감염병 차단을 막기 위한 학교의 조치에 공감을 하면서도 1학기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의질 저하나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는 2학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학기 때도 비슷한 이제 계속 의제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이제 교육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같은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의문을 품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1학기 때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해야 하고. 대면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학교와 학생들의 걱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대학 간은 2학기도 비대면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 주변 상권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등교 수업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또다시 무너지면서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대학가 점심시간. 한참 학생들의 발길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학교 주변 음식점은 여전히 방학인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개강 파티 등으로 학기 초마다 단체 손님이 줄을 잇던 가게는 아예 예약조차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여기는 거의 많이 차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 종일 팔아요. 뭐 9개 파는 데도 있고 한 채는 아예 없어. 지금 진짜 어렵긴 어려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춘천과 원주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은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줄이며 힘겹게 1학기와 여름 방학을 견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던 2학기에도 코로나19의 파고가 계속되자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여기 한 24시 꽤 괜찮았었어요, 주야로. 근데 올해는 이것 때문에 완전 힘들죠. 어쩌죠? 밤에 한 사람 줄이고, 낮에 또 지금 알바 줄이고. 그럼 우리도 죽겠지 뭐.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아예 문을 닫은 점포도 눈에 띕니다. 계속되는 경영난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참 학생들이 몰릴 점심시간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상권. 학생들의 발길이 사라지면서 대학 상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횡성군이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원주와 춘천, 홍천, 화천, 정선, 횡성 6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